오전에 양춘면 주민들을 모시고 KDI 대전 공장을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오후에 주민들을 모시고 양춘면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3월에 개별공장 기공식과 관련해서 관련 마을 해관에서 주민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그다음에 그 중간에도 연산면 이당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갖고 그 주민들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됐다고 추가적으로 더 그 설명을 가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KDI 외부를 체결하고 나서 처음에 반대의 목적은 뭐였냐면 비인도적 탈상 무기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주목적인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위했었고, 그 당시에는 위험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재래공장 기공식 때까지는 이런 반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있었지만 그게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감의 본질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게 가장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회의대 전에 있던 공장을 지금 그 견학을 몇 분이 시켰습니까? 거의 그때 버스 한 대로 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론 이 산업단지 조성하기 그 마련하는 문제가 결국은 KDI 그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연달아서 발전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주민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런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거예요. 지금 그 논산시가 헌치비를 롤모델로 해서 군수산업도시 산업도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지금 첫발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나중에 앞으로 진행된 상황이 좀 난백성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나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오늘 같이 이런 기자 브리핑들을 통해서 최대한 좀 소통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해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주민 설명에 소통이 만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KDI 업체 관계자분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의심하는 놈 끝이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심을 해소하려는 언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지역민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한테 가장 우려하시는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합동 설명회 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모셨을 때 그런 부분들의 의혹들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무산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립니다.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놓은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방산업체다 보니까 이제 보안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이제 보안 관계 이제 안보지원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주영 기자인데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KDI가 허수아비 업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 일부를 쪼갰고 소규모 환경 평가와 이제 농사질 승인을 거쳐서 핵심 시설을 알박게 하겠다라는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기자 설명회에는 그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분들 주장에 따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위 이제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개발한 이제 논산 공장에서 주력으로 하게 되는 230mm 무유도탄 같은 경우에 전력화 시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개별 입지에 대한 인허가부터 진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그 별도 법인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시에서 배포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KD 솔루션은 실제 존재하는 법인입니다. 지금 한 25명 정도 아직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한 25명 정도 있는데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적 측면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에 그 같은 KDI하고 KDS가 알바트 회사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 자회사라는 표현을 쓰고 30%, 네, 그다음에 자회사는 50%고 계열사는 30%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려고 검토합니다. 은행법에는 30% 이상이 되지 않는 비율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상황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KDI는 KDS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는 또 그분들 주장을 이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항목 범위 등을 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KDI가 제출한 평가서는 심의 전에 조사를 이미 해놓고 먼저 이제 심의에 끼어 맞춰서 그걸로 작성했다. 또 단적으로 이제 그 대충면에 이제 맹꽁이 소식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소식지에 맹꽁이 산란철이나 맹꽁이 주요 활동 시간대가 아닌데 가서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의견도 나오던데 이거 지금 배포 자료 보시면은 계절별로 따로 이제 가서 하셨고 적법한 절차 문제 없이 진행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주민들과 의견이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환경평가 시점의 환경평가 현장 조사에 대한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시행되는 산업단을 조성할 경우에 현장 조사를 사업 계획서 신청 전에 조사를 해서 사업 신청서에 담는 경우도 있고 사업 신청서를 신청한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환경 자료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시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기 전에 이게 그동안에 평상적으로 해왔던 항목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담아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KDI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그동안에 기출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내용을 담은 것이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미개하니까 이걸 보완해라고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다 보완해서 반드시 조치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 신청조 전에 현장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국방산업단지 1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국방산업단지를 만들 때에도 사업 신청서 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신청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정상 부모님 김영훈 대표님 질의 있겠습니다. 굿모닝 논산 김영훈 대표입니다. 지금 논산시가 지역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중에 양천면 이마리에 지금 조성 중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이 기공식을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비교 사례가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시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2003년도에 부안군에서 방패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2003년도에 부안군지가 김종기 군지였는데 그때 방패장 유치한다고 했다가 거의
군수가 맞아 죽을 뻔했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투표를 했더라고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89%가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방패장 유치는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경주시, 분산시, 그다음에 포항시, 영덕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응대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확장사가 경주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주시가 할 때도 주민 투표를 했더라고요. 한 1년 후인데 경주시에는 그때는 찬성이 91% 나왔더라고요. 91%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안군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보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병이 엄청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 45명이 구속되고 또 121명이 불구속되고 또 경찰과 주민 500여 명이 중형상을 입고 또 전국 경찰 예비비 100억이 소비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경주에 가보면 경주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 그다음에 에너지 메카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요? 한수원이 본사가 경주에 이전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 사례를 보면 또 아이러니 정부 소통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는 그 당시에 마저조불병의 김종규 군수가 12년 후 2014년도에 다시 부안 군수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유치의 무당들을 12년 지난 후에 주민들이 그걸 안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군수로 당선을 시켜줍니다. 지금 경주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원전 4차라고 표시하면서 월성 4기, 신월성 2기 등 6기의 원전을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수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중주전이 방패장, 보준이 인시저장고, 원자력 인력 양성원, 중수로 원전 해체 용수 등 권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정부에서 그 국정과제인 SM 국가산단이 지금 동경주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 가습기 기반 반도체 이노베이션 오픈 캠퍼스 조성 등을 지금 유치를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하고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논산시가 지금 충청남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엊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오셔가지고 논산시를 국가산단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논산시가 놓치지 말고 북방 산업도시로 제도할 수 있는 기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양천군의 한 40개 리 중에서 5개 리의 이장들 그리고 가야공변의 이제 배우와 그 목사를 비롯해서 이 상당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반응이 격렬해지고 있는데 지금 김영민 과장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건 화약공장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장님의 설명 중에 화약 사고는 대부분 화약의 제조 및 화약 혼합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논산 공장에서는 화약 제조나 혼합이 아닌 조립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해 탄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 화약 공장 이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공장 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었어도 민간인이 사망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확실히 참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자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일 화약의 그 발입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누구 한 사람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이 아주 두루뭉실한 게 하나 있어요. 논산 공장으로 발입되는 화약은 둔갑성 화약으로 알려져 있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화약은 밀폐된 공간, 연소와 3요소 정밀한 무기의 연결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애들 말장난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양천면 사람들은 당초에 이 백성희 시장이 정말 저 국방산단과 관련해가지고 군수산업과 관련한 뭔가 뭐 비무기 체계 또 이 군수산업 관련해서 뭐 제조업체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식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화약을 반입해서 화약공장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기만하는 것이다. 그동안 15개월에 걸쳐서 논사시가 이 주민들 기만하고 있다. 반발 강도가 더 세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인더스트리 그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해서 3km쯤에 내 선영을 포함한 그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난리가 나고 나서 전혀 그 맥이 없어요. 양천면 지역에 지금 AG에서 와서 땅을 좀 보고 뭐 이주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등 돌리고 떠나고 있다. 이게 부동산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뭐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행정적으로 그 모든 그 절차를 이해하는 이 논사시가 더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능한 답변들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 설득력이 없는 어줍잖은 말장난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화약 공장인 거 아닌가? 하루에 화약이 정상 가동한다면 얼마나 그 반입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 옥천이나 대전에서 사고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성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화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2020년 9월 22일 날 저희가 설명할 때 보면 그 당시 9월 27일 날 KDI에서도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처음부터 설명을 했고요.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반대 측에 와가지고 그런 설명이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위원장이신 김남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설명회에 김남춘 위원장도 참여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충분히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저희가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은폐했던 적은 전혀 없다는 제 얘기는 그 논산시에서 지역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는 화약의 환전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 아니다라고 은폐한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제가 첨부라는 게 맨 앞에 있는 신관과 가운데 있는 탄두, 그다음에 추진체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추진체하고 신관에서는 사고가 난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탄두 공장에서는 사고 난 사례가 없어. 그리고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탄두는 예를 들어서 그 추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켓을 쏠 때 보면 가속이나 가연 그리고 멀리 날리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약이 노출되는 표면적이 엄청 넓고 그다음에 탄두 부분보다 추진체 부분이 엄청 그 길이도 깁니다. 그래가지고 화약이 표면적으로 닿는 부분, 그다음에 그 기능상으로 볼 때 화약을 좀 이용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던 경우고요. 신관도 내내 그런 같은 사고인 것이고, 근데 탄두 부분에는 그동안 그 화약을 가지고 여기 가지고 주입하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탄두에서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탄두 공장을 유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안전처럼 그렇게 답변해서 유치를 한 거고요. 제가 확정적으로 이게 뭐 전혀 사고가